안녕하세요. 페리스 가죽 공방 가가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죽으로 된 미니 경량 반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량 반지갑은 카드가 두 장이 수납되고 5만원짜리 지폐까지 수납이 되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키트 상품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죽으로 아직 바느질이나 엣지가 처리가 안 된 제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가죽 제품이 들어가 있고, 그 제품이 다 끝나면, 바느질이 다 끝나면 바를 엣지 코트인 후노리가 한 병 있습니다. 그거를 바르는 스틱이고요. 스틱이 요 뾰족한 쪽으로 그 엣지 코트를 바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요 실하고 바늘이 있습니다. 요 가죽공예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바느질이 새들 스티치라고 합니다. 실의 양쪽 끝에 바늘을 하나씩 꽂아서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삥 돌아서 사면을 돌아서 바느질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엣지 코트를 살짝 바르고 마르면 모든 작업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요 가죽공예에서 가장 중요한 새들 스티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공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새들 스티치입니다. 이 새들 스티치는 손바느질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실의 좌우 끝에 바늘을 하나씩 끼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게 되는데, 이 실의 길이는 보통 자기가 바느질할 거리의 2배에서 2배 반 정도를 끊어서 바늘에 엮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늘에다가 실을 끼울 때 실의 길이를 내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느질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2배 반 정도, 약 3배, 좀 넉넉하게 3배를 키우신 다음에 실을 엮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실 좌우에 바늘을 꽂는 방법입니다. 이 바늘을 꽂는 방법은 제가 요 좀 많이 확대된 큰 바늘을 가지고 요 실을 엮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바늘에 귀에다가 실을 꽂는 방법대로 실을 꽂습니다. 실을 꽂고 꽂은 실이 약 그 바늘의 2배 정도 되게끔 빼주시고, 더 이상 여기다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실끝을, 바늘끝 정도 되는 곳에 실끝을 잡아서 실의 중간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요 실은 실제 작업을 할 요 실은 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꽂을 수가 있는데요. 바늘이 가죽공예에서 쓰는 요 바늘은 끝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찔리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겁먹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꽂으셨으면 다시 한번 1cm나 2cm 정도 되는 거리만큼, 요 거리가 1, 2cm 정도 되게끔 다시 이렇게 끼워줍니다. 또 한번. 그리고 조금 내려주고 다시 또 한번 1cm 정도를 한 번 더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3번을 끼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조금 내린 다음에 왼손으로 바늘 끝을 잡고 오른손으로 끼워진 실의 짧은 부분을 잡고 밑으로 과감하게 쭉 내려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겨지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요 긴 줄, 짧은 줄 말고 긴 줄을 싹 잡아당기시면 끝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요게 한쪽이 매듭을 짓는 방법입니다. 한쪽 바늘에 매듭을 짓는 방법인데, 만져보시면 매듭, 우리가 실에다 보통 끼는 매듭은 생기지 않고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튼튼한 건 아니고요. 가죽공예 바느질을 하는 정도만 유지가 됩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실의 반대 부분에다 또 같은 방법 귀에다가 실을 꽂고 바늘의 2배 정도 실을 빼준 다음에 요 부분을 바늘에
실 가운데 부분을 바늘로 끼워 주시고 한 1, 2cm 정도 남겨 놓고 다시 한번 찔러 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늘을 끼워 주고 또 한번 끼워서 3번 정도 요렇게 끼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을 좀 내리고 바늘을 잡고 밑으로 쭉, 그 다음에 다시 긴 실을 쭉 잡아당기시면 끝나게 됩니다. 먼저 실에다 바늘을 끼는 법을 배우셨다면 이제는 경량 미니 반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갑은 보시다시피 카드가 2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5만원까지도 지폐가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빠지거나 지폐를 수납하는데 문제를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이쁜 그런 미니 지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트를 받으셨습니다. 이 키트를 열어보시면 먼저 반제품으로 된 가죽 반지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푸놀이를 바르는 스틱, 그 다음에 푸놀이 하나, 그 다음에 실하고 바늘이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에다가 바늘을 끼우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먼저 내가 이제 어디까지를 바느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고, 이런 경우는 여기서 위쪽 줄을 먼저 바느질을 하고 나머지 여기 바느질을 이렇게 전체를 한 번에 바느질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꺼번에도 돌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실과 바늘이 너무 길게 되어 바느질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 나누어서 바느질을 할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먼저 한번 바느질,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디귿자 형태의 바느질을 마무리함으로써 본 제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요거와 별도로 먼저 준비 좀 해주셔야 될 게, 요런 라이터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쪽가위를 준비해 주십시오. 쪽가위가 흔하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요런 문구용 가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먼저 요것은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놀이를 바를 때 물티슈가 하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맨 뒤쪽에서 요 푸놀이를 바를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느질을 위해서 바늘 2개와 실을 아까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 거리의 3배, 2배, 그리고 여기가 이제 3배 정도가 됩니다. 당겨서 3배 정도 되는 곳을 자릅니다. 그리고 한쪽부터 바늘을 꽂아 주셔야죠. 먼저 말씀드렸듯이 바늘 귀에다 실을 꽂고 바늘의 2배 정도 이상 실을 뽑아 준 다음에 실의 중앙에다가 바늘을 꽂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1, 2cm 정도 뒤에 한 번 더 꽂아 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1, 2cm 뒤에 이렇게 3등분이 되도록 3번이 꼬이도록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를 내리고 바늘 끝을 잡고 왼손으로 쭉 내려준 다음에 긴 쪽을 잡고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새줄 스티치에 필요한 바늘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반대편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실을 바늘귀에다 꽂고 그 다음에 실의 2배 정도를 뺀 다음에 1cm 간격으로 실의 중앙을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꽂아주고요. 요건 좀 다시 완전히 중앙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늘 끝을 잡고 실 끝을 잡고 내려준 다음에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새들 스티치용 바늘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이 제품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먼저 꼬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는 안쪽에서 보시면 그 안감이 있는데 안감 위에 먼저 안쪽에만 먼저 바느질을 하시고, 2번째 바느질인 요 디귿자 바느질은 이 안쪽에 있는 카드 홀더 부분과 동시에 바느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윗줄부터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바늘을 꽂아주고요. 반대편 잘 안 나오면 조심해서 약간 틀어가면서 바느질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바늘을 꽂고 실을 중앙에 맞춥니다. 팽팽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다음번 바느질을 하는데 오른손 바늘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같은 구멍에 왼손 바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방향을 보시고 오른손 바늘이 뒤쪽, 왼쪽 바늘이 앞쪽 같은 구멍에 끼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줄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구멍에 오른 바늘을 끼우고 같은 구멍에 왼쪽 바늘을 끼워서 왼쪽이 앞쪽이 되도록 실을 뽑아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바느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린 사선 치질이 아니고 그냥 원형으로 구멍이 뚫린 제품들은 구멍이 조금 넉넉해서 한 구멍에 바늘을 두 개를 동시에 끼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를 끼우고 하나를 끼우는 게 어렵다면, 동시에 끼우는 게 어렵다면 먼저 하나를 끼우시고 뽑은 다음에 줄을 좀 잡아당기고 그 밑에다 다른 쪽 바늘을 왼쪽 바늘을 끼워서 뽑아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느질이 되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느질 속도라든지 품질 면에서 이렇게 동시에 끼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안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일부러 찾아서 할 필요는 없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바느질을 해주시고, 이 바늘이 가죽공예용 바늘이라 끝이 좀 뭉툭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느질할 때 반대편에 선이가 있거나 어떤 인체의 부위가 있으면 한쪽에서 콱 세게 누르다 보면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피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큰 거는 아니니까요. 파상풍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휴지로 조금 지혈을 해주면 금방 피가 안 나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바느질은 조심해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하시면 당연히 조심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오른손 바느질을 먼저 넣고 왼쪽 바늘을 오른손 바늘 앞쪽으로 넣어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힘을 주고 빼주십니다. 새들 스티치, 가죽공예용 새들 스티치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입니다만 일정성,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정하게 하셔야 그 퀄리티도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른손 바늘을 넣고 왼쪽 바늘을 오른손 바늘보다 앞쪽으로 해서 같은 구멍에서 계속 빼주기를 반복하시면 아마도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바느질을 해왔습니다. 이제 한 두세 땀 정도 바느질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에 끼울 곳을 하나 비워놓고 바느질을 완성합니다. 지금 여기가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지막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마지막 전엔 여기까지 바느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멍을 하나 남겨 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먼저 돌려줍니다. 뒤쪽으로 돌려주고 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매듭을, 일반 실에 매듭 묶듯이 매듭을 묶어줍니다. 한 번 갖고는 좀 힘들고요. 두 번 매듭을 지어주는데 너무 꽉도 아니고 너무 살살도 아닌 적당한 힘을 가해서 꽂아준 다음에 실을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준비된 가위로 5mm 정도 남기고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 매듭을 보시면 금방 풀리는 매듭입니다. 그러니까 풀리기 전에 라이터를 넣고 끝을 향해서 조금 지져줍니다. 약간 불이 붙죠? 그러면 약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여기가 이제 매듭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처음 윗줄만 바느질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바느질을 할 때, 가죽공예에 바느질을 할 때 항상 이 바깥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자주 쓰는 이 면이 주로 오른쪽을 놓게 됩니다. 그래야 이 바느질이 좀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다거나 안쪽 면이 오른쪽으로 나오게 하는 것들은 좀 피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놓고 바느질을 하면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이렇게도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놓고 바느질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좀 편안하게 바느질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죽 제품을 반제품으로 와서 키트로만 조립하는 경우에는 요 바느질 순서도,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바늘에 이제 실을 끊어버리고요. 실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바늘기에 가까운 부분에서 실을 끊어주고 이렇게 실밥을 뽑으면 자연스럽게 잘 뽑아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약 한 3배, 1배, 요 정도가 1배가 된다면 요거의 3배, 2배, 3배 정도 쓰시면 바느질이 가능합니다. 두께에 따라서 조금 길이는 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3배를 하면 굉장히 무난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시는 포함되어 있는 실은 약 5m 내지 6m 정도가 감겨져 있기 때문에 웬만큼 충분히 써도 바느질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자, 다시 바늘에다가 실을 꽂고 바늘보다 2배 내지 2배 반 정도 키운 다음에 실의 중앙에다가 바늘을 꽂습니다. 요게 꽂다 보면은 한쪽으로 밀리기도 하고 한쪽으로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다시 꺼내서 중앙에, 실의 중앙에 오도록 잘 꽂아 놓고 다음번 꽂음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약 한 1, 2cm 정도로 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꽂아지고 나면 이런 식으로 다 꽂아지게 되면 오른손으로 바늘을 잡고 왼손으로 쭉 내려주고 다시 올려줍니다. 이 부분은 그 초보자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바늘에 실을 끼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 제품이 다 끝날 때쯤 되면 바늘에 이제 실에다 바늘 끼우는 방법이 좀 익숙하게 손에 익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 그렇게 바느질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을 꽂아주고 바느질을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구멍에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구멍을 관통시키고 실을 비슷한 길이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구멍부터 오른 바늘이 들어가고 같은 구멍에 왼쪽 바늘을 집어넣는데 여기서부터는 두 겹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빡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면 별 문제 없이 할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만약에 그게 뻑뻑하고 힘들면 그 한쪽을 먼저 이런 식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다음번 바늘 같은 구멍에 왼쪽 바늘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한 한 같은 구멍에 동시에 집어넣고 동시에 빼는 연습을 좀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겹인 경우에 약간 빡빡할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그 다음에 실이 나오는 부위에 바늘이 나오는 부위에 손을 대거나 하는 행위는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먼저 끼고 왼손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느질을 계속 해 갑니다. 공방에서는 가죽 공예를 하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는 폰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폰이가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그게 가죽 공예의 묘미입니다. 한 땀 한 땀 이런 식으로 해 가면 문제없이 바느질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계속 돌아가고 여기 코너 돌아갈 때는 코너 돌아가는 그냥 한 땀 한 땀 하듯이 계속 가면 요 코너도 돌아가고 요 끝까지 다 만들게 요 끝까지 바느질을 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좀 무거운 걸 한쪽에 잡아놓고 눌러놓고 바느질을 하셔도 흔들리지 않고 잘 나옵니다. 두 겹은 한 겹에 비해서 매우 까다롭습니다. 힘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한 땀 한 땀 계속 하시다 보면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이 많은 바느질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2시간 정도 수업 시간으로 2시간 정도 진행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요 코너 부분에서는 마지막까지 집어넣고 그냥 오던 방식대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가죽을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옆으로 또 바느질을 계속 빈자리를 바느질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바느질은 잘하는 것을 초보자들이 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기회를 늘려서 가죽 경매를 자꾸 할수록 늘어가는 게 바느질입니다. 뭐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것은 전문가 영역이라 하더라도 바느질을 잘하는 것은 한 땀 한 땀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이쁘게 바느질이 나옵니다. 자, 한 땀 한 땀 오른손 뒤쪽 왼손 앞쪽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이제 두 개가 더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 거를 하고 난 다음에 구멍이 이제 하나 남았을 때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바느질에 구멍이 하나가 남았을 때 한쪽만 끼거나 혹은 한쪽도 맞아 껴서 여기는 엔드 부분이니까 이렇게 맞아 끼고 맞아 껴서 하나를 뒤로 보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하나를 뒤로 가서 한 번 더 뽑아서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빼주고 한 3mm, 2, 3mm 정도 되게 자릅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이 부분은 라이터는 약간의 그 화상이라든지 위험 부담이 좀 있으니까 체험학습이 학생들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도와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져서 손을 눌러주고요. 뜨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요게 녹으면서 머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바늘구멍에 막히게 됩니다. 물론 세게 잡아당기면 뜯어지겠지만 웬만한 충격에는 빠지지 않는 방식의 바느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새들 스티치를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키트에 같이 나눠준 에치코트 후놀이를 같이 준비합니다. 이 후놀이는 뭐 일단 저희가 뭐 구매해서 쓰는 거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후놀이를 요 스틱으로 찍어서 발라야 되는데 이게 좀 묽기 때문에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발랐다면 너무 많이 말또 한쪽을 좀 긁어내리고 병에다가 그리고 위에 부분부터 이렇게 물칠하듯이 칠해주면 됩니다. 뭐
뭐 아주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골고루 잘 묻게 발라줍니다. 이제 후노리를 바르는 이유는 가죽이라는 게 천연 제품이다 보니까 자른 섹션을 오래 짧은 자른 섹션이 너무 오래 노출이 되면 부서지기도 하고 때가 묻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런 후놀이라는 엣지 코트를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면 약간 경화가 되고 약간 접착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잘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진 말지만 않지만 또 그렇다고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스틱으로. 후너리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묻거나 또 혹은 흐르거나 하면은 가죽에는 바로 물티슈 한 장을 꺼내서 닦아줍니다. 그리고 옷이나 뭐 책상에는 뭐 상관없겠지만 옷에는 묻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안 지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이렇게 현재는 이게 약간 흰색으로 보이지만 다 바르고 마르고 나면 투명한 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엣지로 그냥 잘 문질러서 쓰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사면에 다 발랐으면 이런 거 하나 받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요 물티슈를 한 장 꺼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스틱도 따르고 스틱도 닦고 이런 여기는 제가 이제 저야 뭐 전문가니까는 잘 안 흐르지만 여러분들은 하시다가 보면은 많이 흐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요 책상 같은 데 묻는 것도 닦아주고 바로바로 닦아주시고 이 면에는 잘 안 붙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얘가 베지터블 가죽이라 수용성 용액에 대해서 약간 스며먹게 됩니다. 그래서 스며먹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시고 조금 전처럼 요 엣지 코트가 너무 많아서 한쪽으로 흘러내리면 이렇게 손끝을 대고 살짝 쳐내면 엣지 코트가 닦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요 제품으로 물티슈로 닦아주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0분 정도 둬서 여기가 이제 엣지 코트가 모두 말라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냥 쓰셔도 되고, 만약에 요 면이 조금 거칠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요 면이 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문질러서 사용하시면 요 부분이 매끄럽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20분 정도 마른 거는 완전히 건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이런 나무로 된 젓가락이나 혹은 나무로 된 어떤 조각들을 이용해서 요거를 세게 누르지 말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면 요 면이 상당히 매끄럽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니 반지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용도도 앞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성인들이 사용하는 큰 지갑에 비해서 매우 용도가 높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